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최근 좌초한 필리핀 군함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 더웨이가 31일 보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은 1999년 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초 아융인에 좌초한 함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선박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반해자오다. 필리핀 군 당국은 지난 29일 해군 순찰함 그레고리오 델 필라가 남중국 해를 항해하다가 반해자오 부근에서 좌초했다고 밝혔다. 반해자오는 중국이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필리핀 서부 사령부가 현재 함정의 파손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함정 내 부대원 철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당국은 1차 조사 결과 이 군함 선수에서 중간 부분까지 산호초에 다 좌초했고 스크로가 손상됐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31일 함정의 좌초 사실을 확인한 뒤 해군이 손실을 평가해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필리핀의 FF-15 함정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나이자오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러나이자오의 좌초한 선박 트리와 관련해 수차례 필리핀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면서 이 함정을 빨리 인양하도록 촉구했지만 필리핀은 해군 대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선박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이런 행동이 중국 영토를 침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양국은 2016년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으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10월 중국을 방문했다. 올 연말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간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 군함이 필리핀 서부 해역에 좌초한 사건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11일 오후 7시께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반월초 해역에서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하다 좌초했다고 지난 13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사고 함정은 중국 남해함대 소속 장후급의 미사일 탑재 호위함인 560 둥관호로 밝혀졌다. 사고 해역은 필리핀 서부 팔라완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이며 국제법상 필리핀의 주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자국 해역 침범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국의 호위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좌초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며 중국 정부의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도 중국 함정이 사고 당시 이 해역을 항해하던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조사를 명령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좌초한 중국 선박 주변에 다른 중국 선박 6척이 있는 것을 자국 군용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좌초된 560 둥관호가 15일 새벽 5시께 구조 병력의 도움을 받아 좌초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며 선수가 경미하게 손상됐지만 탑승 인원은 모두 무사하며 현재 항구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단 사고 선박이 귀환함으로써 양국은 즉각적인 대치 상태를 피하게 됐지만 이번 사건이 예민한 시기에 민감한 해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1999년 5월 9일 필리핀의 구형 상륙함이 난사군도의 러나이초에 나타나 좌초됐다고 주장한 뒤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필리핀의 실질 관할 지역으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남중국 해에서 중국 해군력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군사 전문가인 이러슝 상하이 정보학원 교수는 중국 해군 선박의 기술력, 해양 전투 능력이 아직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필리핀 군함들과 중국 순시선들은 남중국 해의 스카보러 섬 부근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 넘게 대치하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 해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싼사시를 설립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주변 국가들을 순방하며 명백한 외교적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이 필리핀 등을 공개 지원함으로써 남중국해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선언하고 남중국 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준비 부족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탈제조업 여파로 해군은 전력 증강을 위한 전함을 만들 부품 수급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중국 대군은 수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 국가까지도 대중 압박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군사위 소속 데이비드 퍼듀 미 상원의원은 29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의 기고문에서 지금 이 세상은 내 생애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그러나 현재 미 해군은 경쟁자들에게 추월당한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퍼듀 상원의원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재 300척 수준인 함정을 2034년까지 355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는 이를 위해선 매년 310억 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일관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퍼듀 상원 의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미 국방부는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2만 개 이상의 부품 공급자를 잃었다며, 이는 현재 미국에 기반을 둔 조선 부품업체는 한 곳뿐이고 나머지 부품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배를 만들 예산도 부족하지만 해군 함정을 만들 부품도 미국 내에서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도 35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2034년까지 425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355척을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1흔척 이상 부족한 것이다. 퍼듀 상원 의원은 테오도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좋은 해군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란 말을 인용하며, 지금 당장 조선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식과 손녀에게 물려줄 세상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사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 백신을 획득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도 우리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 중국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코로나 백신을 주면 남중국해를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수시로 중국과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을 거론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중국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스로를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다. 베트남만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협력, 번영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라고 했다. 베트남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이동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곳으로 꼽힌다.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 후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잠정 등거리선을 370여 회 넘어왔다. 이 중 중국 군함 침범 횟수는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 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 170여 회다. 특히 중국 군함의 출몰 횟수는 2017년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인 2018년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과 관련 법 협정을 체결해 중간 수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2020년 8회로 나타났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 회, 2017년 20여 회, 2018년 1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20여 회를 우리 EEZ 안쪽에서 활동했다.